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란다나 마당에 채소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가드닝을 즐기고 또 이게 트렌드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때마침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에 식물 농장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아파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야외가 아닌 실내 공간에서 빛, 온도,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이 주민들로 구성된 이 도시농업 공동체 설치비와 운영비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시범을 거쳐 확산할 예정입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이 초록빛 물결로 바뀌는 이 아파트 팜 조성 사업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는 좀 기온이 오른 것 같아요. 좀 덜 춥게 느껴지는데 하늘은 흐립니다. 비 소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기온 대전이 영상 3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질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북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0도, 공주 10도, 세종 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태안 10도, 홍성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대전시의 아파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습도가 낮을 때 이 집안에 화분이나 미니 정원을 키우면 네.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건조할수록 실내 습도는 40%를 맞추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세탁물을 널어놓거나 화분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겨울철에 창문을 잘 열지 않다 보니까 공기 정화도 잘 안 되기 쉬운데 이렇게 초록색 잎이 무성한 식물을 돌보다 보면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 그리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2주 후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또 예쁘게 트리를 또 예쁘게 꾸미실 것 같은데 네. 집안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꾸미면은 활력도 되찾을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요즘에 반려식물을 기르거나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초록색으로 집안을 장식했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함께 사진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습도 업, 기분 업, 그린 인테리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네네. 업 했는데 혼자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살아요. 좀 같이 해주세요. 그래요? 네. 기분 업, 습도 업, 그린 인테리어 사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네. 박자를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못했는데 다시 그랬어요?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다 같이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수진 리포터는 똑주부다 보니까 집도 똑소리 나게 예쁘게 꾸미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오늘은 어떤 똑소리 나는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요. 어떤 소식이냐.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담아왔는데요. 요즘 생필품들도 그렇고요. 또 음식들 배달 주문 많이 하면서 일회용품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분리 배출하고 또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상이 온라인 쇼핑에 배달 주문,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생수 페트병은 49억 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일회용품, 줄이고 활용하는 지혜 속으로 똑지부 큐! 날도 춥고 따끈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야겠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기 터블러 없으면 차 못 마시나 봐요. 죄다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네. 일회용품도 줄이고 에너지 소모량도 줄일 수 있어서 저희는 텀블러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 사용하는 건 알지만 이거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혹시 1년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약 30억 개인 건 알고 계세요? 플라스틱에 종이컵까지 치면 한 해 사용량이 250개를 넘는다는 일회용 컵들. 일회용 컵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버려지고 나서 드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요, 알자마다요. 텀블러 써야겠네요. 안 된다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도 지혜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줄여 나가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환경도 좋아지는 거 아시죠? 번거롭다 생각 안 하고 잘 쓸게요. 우리 사무실에 가면 색다른 게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색다른 거요? 네. 사무실 분위기야 뭐 비슷하죠. 그런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달라요. 직원들 칫솔이 모두 나무 칫솔입니다. 우리 그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 칫솔이 아니네요. 네, 이게 대나무로 만든 칫솔인데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전 직원이 처음엔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네. 칫솔질을 할 때마다 나무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네. 사용감도 좋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덕구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배출할 때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요. 페트병은 오는 25일부터 투명과 유색으로 분리배출해야 됩니다. 방법은 같아요. 비우고, 떼고, 압축하고. 내용물 버리고 라벨지도 떼고 잘했죠? 잘하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뚜껑은 페트병이랑 재질이 달라서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뚜껑과 본체는 따로 배출한다는 거. 특히 투명 페트병은 의류나 가방 같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동참해 주세요. 페트병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섬유를 만들기도 하고 현수막 천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만 수고로우면 되는 일 아니에요. 꼭 기억해뒀다가 꼭 분리배출하고 제대로 버려야겠어요. 이뿐만이 아니래요. 대덕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맛있고 정갈한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곳곳에서 주문 들어온 반찬들을 택배 상자에 포장하느라고 아주 분주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맛있어 보인다. 꼼꼼하게 포장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멀리 가나 봐요? 네, 지금 이건 제주도에서 주문 들어가지고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잘 배송해서 가야 됩니다. 요즘 신선식품 배송에 아이스팩은 필수품이 됐죠. 익숙한 모습인데요. 이제 현관 아파가지고 그냥 신선하게 가라고 아이스팩 요 담아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집에서는 이것도 처치곤란이거든요. 대덕구에서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재사용해요? 아이스팩 재사용. 이곳 시장에서 활용하는 아이스팩은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아이스팩인데 다 제각각이에요. 이 아이스팩은 12개 주민센터 수거하면서 저희가 수거해온 아이스팩이에요. 아니 뭐 다시 쓴다니 반가운 소리긴 한데 이게 어디에 썼던 물건인지 알 수가 있나 조금 찜찜하다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세척해서 살균해서 말려서 깨끗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야 그렇다면이야 믿을만하네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된 아이스팩은 상인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줘서 시장 내 인기라고 합니다.
중중 살라면 2, 300원 들거든요. 근데 깨끗이 세척해서 살균 세척해서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쓰기도 편하고 손님들한테 더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렇게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 재사용의 지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뭐야? 어머 예쁘다. 넌 또 아유 이런 거 또 어디서 샀니? 이거 아이스크림 포장지야. 어머 알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아이스크림 은박 보냉팩의 새로운 변화 보온병 주머니입니다. 펠트지와 은박 보냉팩만 있으면 끝인데요. 우선 이 펠트지에 텀블러 밑면을 대고 그려줍니다. 이 바느질 시접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자르실 때는 도안보다 5mm 정도 여유 있게 오려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또 줄자를 사용해서 텀블러 길이를 재고 펠트지를 재단해 주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보냉팩. 이 또한 처치곤란이셨죠?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겹치는 부분에 2cm 정도 여유 두고 네. 자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펠트지 몸통을 두를 도안 하나, 그리고 바닥면 하나면 끝. 이 보냉지를 똑같은 사이즈로 자르면 됩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 보냉팩을 펠트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요. 자른 은박지 뒷면에는 양면 테이프를 촘촘하게 붙여줍니다. 몸통 부분은 한쪽 면을 2cm 정도 남겨주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길이를 맞춰서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접착이 중요한데 양면 테이프 촘촘하고 꼼꼼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여기를 바느질을 해서 밑에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바느질 단계가 나오네요. 어쩐지 여기까지 너무 쉽게 왔다 했어. 야, 이 부분에서 자신 없어지는데요? 근데 바느질을 잘 못하셔도 되는 게 보시면 레이스로 다 붙여서 가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바느질 실력을 감출 수가 있네요. 네. 양면 테이프로 딱 붙인 보온병 밑단과 몸통을 감침질로 깔끔하게 바느질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실 땐 엄마가 도와주셔도 좋겠죠. 이 은박팩이 보온과 보냉 효과는 물론이고요. 방수도 되잖아요. 솜 씻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큰 사이즈 가방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추 모양이 완성돼 가죠? 어머! 제 옷을 입은 것 마냥, 제 집을 찾은 것 마냥 어쩌면 이렇게 딱 맞기에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네.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레이스와 손잡이는 글루건으로 마무리합니다. 보냉팩 감쪽 같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됩니다. 우와, 그동안 똑똑하게 분리배출하는 법만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새로운 나만의 물건 만들어 보세요. 와.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여유도 늘어나지만 또 하나 늘어나는 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자원도 아끼는 재활용과 재사용의 지혜.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세요. 네, 평소에 뭐 고기나 수산물 같은 신선 식품을 집으로 배달시킬 때 뭐 아이스팩이나 은박지에 싸서 이렇게 오는데 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재활용하는 곳도 많고 또 가방까지 만들 수가 있네요. 어머, 이렇게 된다니 정말 놀랐지 않아요? 지금도 한번 그러니까요, 가져와 예. 봤는데 이렇게 쏙 넣는 크기도 딱 맞는 가방을 예. 만들었어요. 이 안을 살펴보면 우리 흔하게 보던 요 보냉백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예, 예. 다시 쓸 수 있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예. 지금 오늘은 이제 보온병을 담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만 네. 직장인들 오늘 학생들도 뭐 도시락 가방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락 가방도 만들어도 되고 활용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굉장히 만드는 법도 간단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워낙 분리배출 잘 하시겠지만 오는 25일부터는 페트병 분리배출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 투명한 페트병은요, 고품질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원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내용물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라벨지를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뚜껑은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네. 요것만 해서 압착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네. 않죠? 네. 그래요. 이 투명 페트병이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또 재료가 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똑주부와 함께하는 재활용, 재사용지에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앞서 이순희 리포터가 그 페트병 네. 배출할 때 이렇게 꽉 눌러서 네. 찌그러뜨려서 네. 버리는 게 네. 좋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이 아침엔 퀴즈 푸시면서 틀렸다고, 예, 정답을 못 맞췄다고 네. 이렇게 힘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네. 예, 모두 잘 맞히기를 바라면서 이순희 리포터가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엔 퀴즈 함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달려가 보죠. 3, 2, 1.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1948년 12월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무엇일까요? 1번 세계 인권 선언, 2번 벨푸어 선언, 3번 헬싱키 선언. 네,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한 선언인데요. 문제 안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강조를 했으니까 네네. 문제는 굉장히 1번 문제답게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권리. 네, 인간의 예. 권리. 네. 네. 예. 자, 문제를 아주 잘 읽으셨다면 어렵지 않게도 푸실 수 있어요. 처음에 보기만 보고는 어렵다. 벌써부터 포기한 분들 안 계신 거죠? 자,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두 다 썼고요. 자, 오늘의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냉수성 어종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 주요 어장인데요. 맛은 담백하고 잡는 방법과 잡는 시기, 또 크기와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죠.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고등어, 2번 꽁치, 3번 명태. 네. 추운 날씨에는 이 생선으로 탕을 끓여도 참 맛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름이 다양하다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생태, 먹태, 황태 등등 많이 불리는데 그렇죠. 특히 태로 끝나는 이름이 더 많네요. 네,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로 불리죠. 네, 예.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좋아해요. 뭐 좀 크게 그냥 삐져놓고 칼칼하게 끓여도 맛이 좋은데요. 자, 오늘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명태였습니다. 대구과의 바다 물고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잡은 그대로의 것은 생태, 얼린 건 동태, 말린 것은 북어, 겨울철 자연적으로 얼린 것 녹임을 반복해서 말린 건 황태라고 합니다.
네, 명태는 가장 이름이 많은 생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고단백 저지방으로 또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이 명태로 몸보신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앞서 똑주부 큐에서는 재사용, 재활용 방법들 일러드렸는데요. 재활용에 관한 문제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부직포는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부직포 네. 종이류로 분리수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갑자기 정답을 그렇다고 했다면 부지지지가 오늘 화가 많으시네요. 예, 이건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울리면 네. 부지지지가 하는 네네네네네. 소리가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우, 무섭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힌트 드리기. 네. 억지 힌트 드리기 힘듭니다. 앞서 플라스틱도 색깔별로 좀 분리 배출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종이류는 어떨까요? 보여주세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는 부직포 그리고 칫솔, 볼펜, 장난감은요. 일반 쓰레기로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네. 쓰레기 재질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것들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영수증이나 코팅지 그리고 음식물이 묻은 오염된 종이, 오염된 비닐류 그리고 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컵라면 용기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3, 2, 1. 조선 후기의 학자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입니다. 송백 같은 선비의 절조와 또 제주도의 유배중인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세한도, 2번 모란도, 3번 부장란도. 어렵네요. 네, 네 번째 어려워요. 문제 어려운데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이 보기 이거를 고르지 않으면 뭔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쎄한 느낌이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쎄한 느낌. 쎄한 느낌이 오는 그 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일단 고르세요. 쎄한 느낌과 쎄한 느낌. 이거를 문제를? 고르지 않으면 네네네. 뭔가 이렇게 잘못될 것 같은 쎄한 느낌. 야, 이것만큼 넉넉한 힌트가 어디 있겠어요. 힌트 됐나요? 저는 예. 사실 3번 문제까지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4번 여기서 탁 막혔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세한도입니다. 국보 제180호고요. 추사 김정희가 그린 문인화죠. 제주도에서 귀향살이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서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게 답례로 그려준 그림입니다. 네, 지난 9월이죠. 손창근 선생이 대를 이어 간직해왔던 세한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을 하면서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게 됐는데요.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18일까지 관람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다섯 번째 문제는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다기망양, 2번 삼고초력, 3번 형설지공. 네. 지금 경림 씨하고 제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침이 좋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좀 더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경림 씨는 저 때문에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죠? 네, 아무튼 싫다고 여러 번 하더라도 저는 함께 하자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혀 기분 나쁘게 이걸 고초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어머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감동이네요. 예, 저 네네. 고초라고 생각 안 해요. 고초라고 생각 안 예, 하신다고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게요. 아주 길게 힌트를 주셨지만 3번 정도는 더 한번 찔러봐요. 네네. 찔러볼게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자, 시간 모두 썼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2번 삼고초려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서 군사로 초빙한 데서 유래한 말이죠. 인재를 진심으로 예를 갖춰서 맞이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재활용 지혜에 대해서 전해주셨었는데 그 만드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뭐 계속 쉽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과연 마세요. 이게 남편들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화면에서 보낸 거에 더 보태거나 추가한 게 없습니다. 가위로 자리고 오리는 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예. 바느질 그래 사실 저도 걱정했어요. 예. 솜씨 없는데요. 요게 사실 그냥 시침질하는 정도만 요렇게만 하면 되고 아우 이게 들쑥날쑥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레이스로 감싸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해 보시고요. 자, 가족 여러분도 이순희 리포터의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순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습도 업, 기분 업, 그린 인테리어였습니다. 네. 요즘 뭐 저도 집에 화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뭐 집에 있는 화분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고 네네.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꾸미실 테니까 네. 그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남 영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영광을 대표하는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런 바닷가 마을에서 국가대표 파티시에 청년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품, 굴비부터 무신잎 송편, 천일염, 젓갈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 특산품과 더불어 영광의 새로운 특산품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찾은 국가대표 청년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영광 백수 해안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국가대표가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저희 다 국가대표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청년들은 한국 국가대표 파티시에로 뽑혀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며 세계의 한국의 제과 제빵 능력을 알리고 왔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의 10년 넘게 선후배 관계 사이에서 같이 한번 빵을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곳 영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빵으로 만나 빵으로 뭉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영광으로 왔는데요.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영광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딱 드는 첫 느낌은 공기 좋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느낌이고 지금은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구경하는 편이라 근데 되게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디선가 빵을 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영광 이렇게 백수 해안도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일단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이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지살이가 힘들 법도 한데 빠르게 적응을 마치고 일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청년들. 그 열정의 원동력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영광 하면은
굴비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빵 쪽은 지금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명물 빵집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만든 영광 특산빵은 어떤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반죽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 뭐가 들어간 거죠? 모신잎을 이용한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영광하면 아무래도 모신잎 송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 반죽 같은 경우는 모시 소보로, 모시 앙금빵, 모시 찹쌀빵, 모시 판모스 등 한 5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기존 반죽이 됩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 끝에 모신잎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디저트 6가지, 빵 7가지, 영광 모신잎과 관련된 제품만 무려 13가지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 내려와서 이제 영광에 관련된 빵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나가는 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되게 손님들 많이 찾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빵이 무슨 빵이에요? 그 빵이 지금 영광 노을빵입니다. 영광 노을빵. 그렇죠. 영광하면 노을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아름다운 노을을 고스란히 빵에 담았습니다. 백소야도로가 노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노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노을하고 닮은 동그란 그런 빵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치즈로 주홍빛을 내주고요. 크랜베리와 비트 쿠키로 식감을 살렸는데요. 속엔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넣어 구워주면 영광을 상징하는 노을빵 완성! 절로 눈길이 가는 비주얼이죠. 영광 노을빵 어때요?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름은 어때요? 잘 지은 것 같아요? 노을을 담갔다고 했는데 빵이 그대로 노을에 담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쁘네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신잎 쿠키. 영광 모신잎 송편 모양 그대로 살린 송편빵까지 우리 청년들 영광 모신잎 활용 제대로 했네요. 빵에서 송편 맛이 나네요. 진짜로? 네. 뭐 영광이 이렇게 대표 빵이 될 것 같아요?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송편 많이 드시는데 빵 좋아하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네요. 네, 이게 마지막이죠. 오전에 나오는 빵 마지막이고. 진열대를 가득 채운 132가지의 제품들. 제품 하나하나마다 청년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노른자였지. 이 정도? 여기 식용유랑 섞인 거 같아요.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신잎으로 만드는 시폰 케이크 새로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모신잎이란 재료의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들. 모신잎을 활용해 더욱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지난번보다 색깔 좀 더 모신잎 색깔 잘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나 다른 데서 일할 때 모신잎으로 할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제품에 뭐 모신잎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막 맛도 잘 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이 넣으면 오히려 텁텁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벌써 5번이 넘는 테스트를 거친 모신잎 시폰 케이크.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보며 모신잎과 잘 어울리는 팥과 밤을 곁들이게 됐는데요. 이번 시폰 케이크의 결과는 어떨까요? 지영아, 한번 이거 같이 먹어보자. 향도 더 많이 나고 색감도 훨씬 더 좋고. 이거 그 매장에 시식 좀 내볼까? 제레스토리. 오랜 시도 끝에 드디어 시식대에 오르게 된 모신잎 시폰 케이크.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의 반응인데요. 반응 괜찮은 것 같죠?
일단 처음에 색깔을 봤을 때는 녹차인 줄 알았는데 딱 먹어보니까 모시 향도 나고 이게 좀 텁텁하지도 않고 좀 담백했던 맛이었던 것 같아요. 모식빵으로 이렇게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맛도 괜찮은데요? 맛 괜찮아요.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청년들은 다음날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에 쓸 반죽을 위해서 이제 화학적 첨가제가 아닌 직접 이렇게 종을 만들어서 다음 날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화학적 첨가제를 넣어서 반죽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날에 수고스럽지만 전날에 이렇게 종을 만들어서 반죽에 넣게 된다면 좀 더 풍미와 볼륨감이 빵의 풍미와 볼륨감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내일의 재료 준비까지 모두 마치면 일과는 끝이 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하는 청년들. 오늘도 영광의 노을은 예쁘구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힘들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영광이 주는 작은 선물, 눈부신 노을입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매일 서로를 응원하는데요. 국가대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까지 온 거 저희 국가대표 클래스를 한번 보여주고 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무모한 도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죠. 꿈을 쫓아 열심히 달리는 청년들에게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도 청년들의 멋진 도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노을빵과 이 네. 모신잎을 활용한 빵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네. 아무튼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지 순례를 또 떠난다고 하잖아요. 네. 신제품 개발에 열심히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보니까 빵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겨울철 대표 간식 중에 하나인 곶감, 네.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로 떠나봅니다. 네. 요즘 한창 그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감을 깎아서 말리는 시기죠. 네, 상주에 가면은 예쁘게 깎은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곶감으로 만든 디저트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돌아서면 출출하고 돌아서면 출출한데 뭔가 좀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간식 없을까요? 달콤하고 쫀득한 그거? 우는 아이도 똑 그치게 한다는 달콤 쫀득 상주곶감. 한입 베어 물며 멈출 수 없는 겨울 간식 최강자 상주곶감.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성으로 만들어낸 상주의 명물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여기도 곶감 저기도 곶감인데 이거 곶감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장소인가요? 곶감을 건조하는 장소입니다. 곶감을 건조하는 곳이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곶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곶감 농사 어떠셨어요? 여름철에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인해서 낙가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곶감 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맛있는 곶감이 올해는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맛있는 곶감을 상주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입에 착착 붙는 달콤함, 겨울철 착붙 간식 곶감을 찾아온 곳은 경북 상주. 햇살 좋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 아래 달콤하게 익어가는 추홍 물결. 제가 이 상주 곶감을 또 예. 보러 온다고 하길래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예. 국가농업유산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 곶감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곶감은 상주에서 난 둥치감을 수확을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큰 곶감이 달려 있고 네네. 또 앞에 본 덕장에는 작은 곶감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이걸 깎아서 네. 자연 건조를 합니다. 건조할 때 네. 보통 한 달 반에서 네. 2달 정도 건조를 합니다. 네.
그 건조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야만이 맛있는 꽃감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크기에 따라서 말리는 기간도 좀 달라지겠네요. 다 농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작은 꽃감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반 정도 건절하고 있고 이렇게 좀 큰 꽃감은 2달 가까이 건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주 곶감이 맛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맛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맛보러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 갈까요? 옆에 아, 이쪽으로? 예, 예. 보이세요? 이 영롱한 비주얼. 겉은 쫄깃쫄깃, 속은 달콤 사르르르. 자연의 길로 내고 정성이 만들어낸 상주 곶감. 대표님 제가 곶감을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먹고 싶은데 이렇게 좀 맛있는 곶감을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곶감은 속이 각 차고 색깔은 검붉은색을 띠듯이 맛이 좋습니다. 네. 곶감에 하얀 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곶감에서 건조 과정에 당분이 나와서 하얀 거니까 드시도 아주 좋습니다. 낙동강유역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가 더 달고 맛있는 상주 곶감의 비결. 상주 곶감은 둥시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둥시에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말리면 말릴수록 달콤한 맛이 배가 된다는 말씀. 달콤한 맛뿐만 아니죠. 곶감에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참 좋다는 말씀. 상주하면 곶감하면 상주. 정성 가득한 상주 곶감 많이 드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상주 곶감을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이곳 바로 상주 곶감 공원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볼까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곶감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 상주시 외남면에 자리한 곶감 공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상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주 곶감인데요. 그래서 저희 상주시에서는 상주 곶감의 우수성이나 정통성 그리고 역사성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상주 외남면에 상주 곶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상주 곶감의 유구한 역사성과 정통성,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상주 곶감공원. 특히 곶감공원 입구에는 750년 수령을 자랑하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있는데요. 아직도 감이 동그랗게 맺히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를 지나서 곶감공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우리의 나영 리포터.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정말 체험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곳이 정말 많아서 놀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이야기의 배경지 곶감공원에서 기념사진도 한 컷. 여기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기기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이라는 동화책을 테마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산책하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체험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상주 곶감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입맛 끝판왕 곶감으로 만든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제가 이 곶감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곶감을 접목하여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고 또 이렇게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감스크림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카페 상주의 명물 곶감도 빠질 수 없죠. 야, 여기 이제 곶감으로 만든 메뉴들이 앞에 있는데요. 어떤 메뉴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요거는 감스크림이라고 곶감 속에다가 곶감 씨앗을 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만든 감스크림이라고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파운드 케이크인데 저들이 파운드 케이크 속에다가 이렇게 말린 곶감을 썰어 넣어서 만든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곶감의 장점만 쏙쏙 살려 디저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곶감 파운드 케이크와 곶감 아이스크림. 인공적인 맛은 가라. 겨울 추위까지 사르르 녹이는 건강한 달콤함. 곶감 디저트의 세계. 자, 바로 이게 곶감으로 만든 메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곶감 아이스크림, 거기에다가 이 곶감으로 만든 빵에다가 여기 이렇게 100% 포도로 만든 주스까지. 아, 진짜 맛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곶감에 아이스크림까지 더했으니 맛이 없으려 없을 수가. 주홍빛 곶감이 살포시 속내를 드러내면 호두맛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입에 내려앉습니다. 달콤함과 부드러움의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떠오르는 몇박 요정. 나영 리포터의 입가에 스며시 드리운 진실의 미소.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이스크림은 곶감을 같이 접목된 제품인데 곶감의 애들이 이렇게 조금 거부하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같이 넣으니까 아들이 엄청 좋아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아, 이거구나 싶어서 이렇게 곶감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밤이 출출할 때, 돌아서면 배고픈 이맘때, 쫀득하고 달콤한 겨울 간식 끝판왕 상주 곶감이 떴다. 겉은 쫄깃, 속은 달콤, 남녀노소 취향 저격 중인 상주 곶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빵 좋고 공기 좋은 상주에서 자란 상주 곶감. 500년의 전통답게 깊은 달콤함을 자랑하는 상주 곶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곶감으로 네. 아이스크림과 빵을 만들었네요. 네, 곶감 공원에서 체험도 하고 디저트도 먹으면서 달콤한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대전이 영상 3.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이 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질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북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9도, 세종 9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9도, 보령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습도 업, 기분 업, 그린 인테리어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073번님, 집안 곳곳에서 스투키, 홍콩 야자 등 여러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키우던 홍콩 야자의 끝 가지를 잘라서 작은 화분에 분갈이도 했습니다. 네. 나무로 쑥쑥 자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예쁘네요. 9990번님, 저희 집에 초록초록한 앵두리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따로 필요 없답니다. 반려식물도 괜찮지만 반려동물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와. 9048번님, 겨울철을 같이 보낼 친구들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같이 지내게 됐네요. 너무 추워서 환기가 힘든 요즘 유익한 동행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네, 1369번님, 작년 제주도에서 만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올해 우리 집 현관에는 크리스마스 리스 장식을 해봤답니다. 반짝이는 초록빛이 기분을 밝혀주네요. 네. 0587번님,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베란다를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꽃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역시 화초들이 기분 업 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슨 화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분 좋아지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 시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담은 작품 전시회와 세종시 공실상가를 활용한 이색 전시 소식까지 내일 아침 함께 만나보시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난청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귀지나 천공 같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톡톡 시간에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과 주의할 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